일단 한 가지 수정하자면 저 금융공정거래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융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두 개를 다 커버하다 보니까 이름을 금융공정거래팀으로 짓게 됐습니다. 그 먼저 그 김영재 교수님의 아주 폭넓은 연구하고 그 존 워커 회장님의 그 상세한 그 발표로 이번 토론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그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그 국내 법치가의 정합성 면에서 한번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원칙 중심 규제가 영국하고 호주에서 활용되는 규제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실용적이고 사례 사건 중심으로 영미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도 얘기 많이 됐지만 국내 법 체계는 독일, 일본과 같은 대륙법 체계라서 명확성, 그다음에 안정성을 많이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 중심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 방식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륙법과 영미법이 그렇게 아주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고, 갈수록 좀 이런 견해들이 상호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여러 법률에 영미법적 요소가 많이 도입됐고, 특히 이제 하도급법에서 도입한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상 집단소송제도 등의 대표적인 영미법적 제도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에도 영미법적인 요소가 많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런 금융 환경에서 과거 규정 중심 규제 방식의 후행성 등이 상당히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원칙 중심 규제 도입 시도가 총론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을 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제 최원진 상무님이나 정남구 논설위원님하고 보니까 일부 중첩되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생각해 본 게 제재 가능성 여부입니다. 먼저 얘기가 됐지만은 원칙을 일정한 제재 조치의 근거로 사용할 경우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좀 있고 법체계 구성 원리에 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에 근거한 규제는 이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과 많은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면서 영국과 호주의 그 원칙을 근거한 제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런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좀 더 추후에 수반이 된다면 훨씬 더 감독 당국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 금융회사의 내부 역량 여부입니다. 앞에서 이제 최원진 상무님도 그 관행의 변화라는 표현에 또 하나 집어넣으셨는데, 이 규정 중심 규제가 한마디로 규제가 외부화되어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원칙 중심 규제는 규제가 내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스스로 강화된 내부 역량을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정남구 논설위원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죠. 규제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 방식이라고. 이렇게 내부화되는 결정 방식을 할 때 과연 문제가 없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러한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가 물론 이제 중소형사도 있고 대형사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소형사들의 내부 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문제에서도 이제 협회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소매 부분에 대한 원칙의 적용 가능성 여부입니다. 소비자 분쟁 같은 이런 다양한 케이스, 다양한 문제, 소비자 보호 같은 다양한 문제가 적용할 때는 이런 문제를 원칙 중심으로 하기에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다 점진적인 도입을 하고,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분야에 대한 원칙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역량이 강화된 후에 이 도입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론적으로 그 다른 두 분과 좀 비슷하지만 일본과 같은 이원화 운용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과 규정 중심의 규제가 이원화되어 있고, 2007년에 베터 레귤레이션으로 발표를 하고선 지금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표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2008년에 금융서비스업의 원칙 14가지 발표 후에 과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2017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언급이 없습니다. 과연 대립법 측 회계를 갖고 있는 일본 내에서 이것을 2008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추가적인 연구하고 또 일본에서도 그 여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시행착오 부분을 좀 보완적으로 연구한다면은 보다 설득력 있게 원칙 중심 규제가 좀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 사례를 좀 언급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많이 도입됐죠. 그 IMF 위기 때 런던 어프로치 해가지고 워크아웃에 많이 적용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큰 틀은 갖고 왔습니다. 큰 틀은 갖고 왔는데 아주 그 거기에 대한 인프라, 뭐 최현진 선배도 얘기하신 그 관행의 변화도 그 중에 일부겠죠. 그런 변화들을 제대로 가져오지는 못해가지고 그 제도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가져올수록 그 원칙적인 규제가 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